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이용선입니다. 자, 새로운 세트에서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 시민 삶에 밀접한 주제들 더 깊이 있게 풀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부영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수시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부영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영시다, 부영왕국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여수 주민의 20%가량이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영은 여수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회사의 입속만 챙기고 지역민의 고충은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과 하자 보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높은 분양가 산정으로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남목 여수 웅천 부영 3차 임차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웅천 부영 3차 임차인 대표 구남옥입니다. 주종섭 여수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종섭입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출연 관련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여수 웅천부영 2, 3차 거주민들께서 여수 웅천부영 2, 3차 공동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한 언제 1년 정도 흘렀습니다. 1년 정도 흘렀고 대책위를 꾸리신 지. 네. 이 웅천부영 2, 3차 총체적 부실 시공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그 내용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웅천 부영의 2차, 3차 입주민이 1660세대입니다. 60세대인데 모든 아파트들은 분양이나 입주를 하고 나서 1년 안에, 2년 안에 하자 처리가 모두 다 끝납니다. 그러나 부영은 주택은 이게 하자 처리 방식이 일방적이고 저비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발생이 됩니다. 하자 처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6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하자 처리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발생이 되고 공용시설 하자는 관리소에서도 잘 알고 부영주택이 얘기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없고 결제가 안 난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6년 된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하고 외형이 똑같아 버립니다. 똑같아 버리고 또 그 부영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1577-5533 고객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도 문자는 바로 옵니다. 신청 와서. 그러나 하자 처리해서 이제 업체에서 연락 오는 시간은 뭐 길게는 6개월,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타일 하자를 접수했는데 지금 6개월째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부영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기약이 없는. 기약이 없습니다. 접수는 됐다고 하는데 네. 오는 기약은 없네요. 없죠. 대표적으로 이제 타일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1660세대 가운데 30%가 집 내부 하자 때문에 민원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영 측에서도 부실 시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는 그 시청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열어서 거기서 부영주택하고 임차인하고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영주택은 어느 정도 하자나 부실을 인정한 상황이고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내린 게 임차인하고 부영하고 합의를 해서 하자 이행 계획서를 가져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계속 요청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계획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도 우리 임차인과는 합의가 절대 안 된 계획서입니다. 그럼 부영의 일방적인 하자 계획서는 또다시 하자가 또 납니다. 이런 게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소통을 부영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오늘 방송을 앞두고 부영 측에서 하자 보수 이행 계획서를 여수시에 전달했는데 근데 이게 합의 사항이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합의 사항. 합의 사항인데 합의 없이 일단 여수시에 제출을 한 상황인데 그죠. 이거 역시나 이제 부영 측의 일방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합의 사항이란 뭐냐면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부영주택에서. 그러나 부영주택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랑 전혀 합의를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달까지 하자보수 업체랑 계약이 종료가 돼서 앞으로의 상황도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막막하죠. 지금은 하자 처리가 거의 안 되는 시점입니다. 안 되는 시점이고 정말 누수가 되고 정말 집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만 부영 직원들이 가서
지금 하자 보수를 땜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은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니까 아예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주 의원님, 부영 임대주택 부실 시공과 하자 보수 문제는 뭐 부영 2, 3차 외에도 다른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 내 다른 부영에서도 입주민들께서 부실 시공을 호소하고 계신데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개선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전혀 그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죠. 지금 여수에서 부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하자나 부실 시공에 대한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다. 그냥 첫째는 분양 가격 산정에서의 잘못된 감정평가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영 아파트의 부실 시공과 하자 시공 문제입니다. 안정된 주거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 주택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커뮤니티 센터나 공동체의 어떤 이용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주민 공동체의 이용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큰 문제인데 중림 부영 1차, 2차 그리고 웅천 부영 1차 분양 전환 때 부실과 하자 시공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개선해 주겠다. 분양 과정에서는 분명히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림 부영 같은 경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극히 일부만 개선되었을 뿐 개선이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이 부실 하자 관련해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끊임없이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자에 대한 것, 부실에 대한 것을 주민이 요구하면은 그때 땜질식으로 그냥 하자 개선을 하다가 또 중단하다가 하다가 중단하다가 그리고 민원이 집단적인 민원이 왔을 때는 거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별적인 민원일 때는 좀 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자와 부실 시공의 문제를 지금 부영이 대응하고 있어서 입주민들이 늘 불안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관해 주셨는데 분양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수시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 의원께. 시의회에서도 성명 내고 뭐 부영 측에도 그리고 여수시에도 하자 보수 좀 책임져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제 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수시 일단 오늘 출연 요청을 드렸으나 고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수시에 대한 여태까지의 대처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지방 분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정당에 있어서는 좀 중앙에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 예. 이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 주택에 대한 것, 도시 계획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그 도시 자체적인 어떤 특성이 강조가 되고 도시의 행정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 분권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부영이라는 데에 의해서 여수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입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당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민들에게 접수되어 있는 부실과 하자 시공이 최소 지금 400여 건 이상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영이 자체적으로 어떤 이 부실과 하자 문제를 개선을 해주고 공개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수시가 그러면은 허가권자로서 그다음에 여수 시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여수시의 주택 주거 정책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강제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행정력 발휘가 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말까지 하자 처리를 요구를 해달라고도 했었고 아마 그러겠다고 부영 쪽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예.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입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여수시가 건축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강제성을 발휘해서라도 부실과 하자 시공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런데 여수시는 여전히 뭐 3년 경과 기간이 지났으므로 관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민들과 부영에
서로 양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회피식 좀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회피식 행정, 무책임한 행정, 이것은 이제 끝나고 시민을 위해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관여하기가 힘들다, 이제 회사 측에서는. 입주민과 부영 측의 관계로만 여수시에서는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제 앞서 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수시에 요구하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수시의 요구는 뭐냐면 현장을 와보시라 이겁니다. 현장을 안 오고 탁상 행정만 하시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현장 와보신 적이 없어요, 여수시에서는? 여수시에서는 현장 와도 그 사무실에서 그 작은 도시는 하자 사무실에서는 이야기만 하고 가고 현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사무소에만 가고 그죠. 안에 있는 집에 대한 상황 같은 것은 그죠. 보지 전혀 않았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만 가서도 흙이 파여 있고 그렇게 먼지가 날리고 제 차를 한 3일만 대놔도 차가 방치폐차처럼 먼지가 뿌옇게 쌓여버려요. 그런 그 주민들이 이제 주차비라도 부영 측에 주차비라도 세차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가면 이 아파트가 부실 시공이구나 느낄 수 있는데 시청 관계자들이나 시장님들은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 예. 여기를. 감정이 좀 복받치신 것 같은데 예. 또 궁금한 게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비 후보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러 많이 또 오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실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성명서 발표나 언론 보도나 이런 거 오늘도 예비 시장님께서 예비 후보자께서 방문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 손으로는 탐탁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오기 전까지 다 해결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끌고 있으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는 수도, 하수 설비, 타일, 내 외장 마감재, 건축 균열 등 하자가 심각함에도 보수는커녕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높아요, 분양가도. 예, 무지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고 네. 우선 2, 3차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책정되어 있냐면 지금 감정평가가 지회 1차로 돼 있고 평가 비교 사례가 1차에 80% 수준으로 해서 1차가 4억 2천이면 우리는 감정 가격이 3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지 높은 아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회일은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고 우리 웅천부영 2, 3차 아파트는 임대로 지은 주택입니다. 뭐 커뮤니티나 도서관이나 헬스시설 아무것도 없고 지회일 1차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회일 1차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하주차장도 무지 깨끗하고 LED라든가 조명 이런 게 조경 이런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0.8%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분양가고 이게 실거래가로도 말해줍니다. 이게 집이 안 팔립니다. 먼저 분양한 웅천부영 1차도 3억 5천에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부장률이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660세대 중에 6% 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잘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어버린 겁니다. 비싸고 부실시공이고 하자가 있는데 이게 누가 이 3억 3천이라는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간단한 겁니다. 저희 인터폰에서 현관문이 안 열립니다. 3억 3천짜리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가 3억 3천을 받으니까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소소한 거에서 부영주택이 책임지고 하자 처리를 하고 부실을 좀 외벽도 좀 도색도 좀 하고 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파트는 희망이 안 보인다 생각하고 이사도 많이 가버리고 그렇게 돼버려서 고분양까지 생각하면서 분양을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진짜 이사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회사 측에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이야기를 드리려 했습니다만 뭐 서면 질의로 대신하겠다 이제 네. 의사를 밝혀 오셨고 그간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말씀 주셨어요.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결정했다. 이제 웅천 지웰 1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웅천 신도시에서는 이게 첫 단지였죠. 그래서 그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하필이면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을 때의 시기였던 것 같아서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가까운 애시항도 있었고 웅천부영 1차도 있었습니다. 웅천부영 1차 같은 경우에는 32평 기준 최고가가 2억 9,700에 그 부영에서 분양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신축 아파트였죠. 신축 아파트. 아니야. 1차가 예, 예, 조기 예. 분양할 때는 그 정도 됐고 신축 아파트는 3억이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 3차 입주민들은 신축하고 불과 준공이 2달 차이밖에 안 나는 아파트하고 5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자,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또 5천만 원 비싸고 불과 준공이 2달 차이밖에 안 난 아파트보다도 5천만 원 비싸고 이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게 부영은 어떻게 하냐면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만큼 이 아파트를 우리 2차, 3차 아파트를 더 받으려고 법 테두리에서 연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왜 느꼈냐면 부영이 먼저 분양하기 전에 성감정을 합니다. 부영에서. 예. 성감정을 하고 나서 분양 가격이 높게 나오면 조기 분양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성감정을 할 때는 그 12개의 감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의뢰를 합니다. 자, 이 의뢰를 하게 되면 여수시청에 다시 조기 분양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오차가 거의 5% 안짝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영은 이미 분양가를 알고 나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터무니없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물 좀 한 잔 드시죠. 예, 예. 또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여수 부영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부영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사례들도 있을 예. 것 같고 이 사례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예. 양산 부영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옆에 있는 부산 양산시. 옆에. 예. 양산시는 이제 거기도 우리하고 분양가는 비슷합니다만은 거기가 분양가가 비슷한데 불과 2달 정도 차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분양률이 70% 됩니다. 70%요? 네. 50%에서 70%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높냐면 주변 시세가 급 올라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산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아도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라 이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는 또 그 분양률이 70%가 되다 보니까 부영 측에서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약속을 한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분양률이 워낙에 낮아 버리니까 이 시설 개선을 아예 안 해버린 겁니다. 지금 착공조차도 안 해요. 자기가 해준다는 8가지 시설 개선조차도 공문을 써서 붙인 공고문까지도 해서 이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 해주겠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접수는 됐다. 예. 기약은 없고. 기약은 없고. 기약은 없고. 예, 참 이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계속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뭐 내부 자재도 다른 데랑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몰딩이나 이런 게 다 벗겨지고 그 지하 주차장 파임이나 이런 게 너무 내구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문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사비 들여서 다 갈았습니다. 이미 5년을 벗어나게 합니다. 벽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내구성이 분양 아파트를 가보면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워낙 싸구려 재질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거 뭔가가 부족합니다. 인터폰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그 자동문이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문입니다. 철문이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너무 잘 나니까 아예 문을 열어놔옵니다. 자, 이런 철문이다 보니까 문을 열어놔 보니까 이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하. 1층에 살게 되면 1층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습이 올라오니까 벽지가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가 되고. 이런 게 되는데 그 곰팡이 쓰는 거를 그 입주민들한테 이게 너희가 잘못해서 생긴 하자다. 그러면서 아하. 생활하자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주 의원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게 됐는데 여수시에서 땅을 비싸게 매입을 했다 부영에서는 그래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비도 높다.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셨던 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연장선인데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 분양을 위한 건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할 때 가격이 높아서 분양 가격이 높다. 이거는 속된 말로 억지 춘향이다라고 먼저 좀 던지고 싶습니다.
실제 제가 여수시의회 웅천 택지개발 관련 특별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 특별위원회 활동할 때 부영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토지를 매각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 해당 관계자들 이야기는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때여서 택지개발 회사인 블루토피아가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우선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부영으로부터 현금을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그 판매를 하고 매각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블루토피아나 여수시 관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헐값에 이것을 매각한 것은 분명히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도 손해라는 거죠. 왜? 그만큼 분양을 조성했던 원가를 높게 받았으면 우리 여수시에 들어오는 수익도 그만큼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도 손해를 비치고 개발회사에도 손해가 되는 그러면서 낮은 가격에 부영에 매각을 한 거죠. 부영은 공공임대 후 분양이라는 공공성을 강조를 하면서 전혀 지키지도 않고 있고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영이 분양가를 서민주택의 꿈을 가진 이 입주민들에게 높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이었던 이익 추구, 그 욕심 자체만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토지 매입비 말고 주변 시세 여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웰 1차에 맞췄다고 이제 이야기를 앞서 예, 예. 나왔습니다만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 감정의 비교 대상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요되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한 비교성이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비교를 해서 감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 단지와 비교를 한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그냥 무시되어야 되는 감정인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떳떳하면 자료를 공개하고 재료비랑 자재비를 공개하면 되는데 그 산정 기준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부영 측에서. 그렇죠. 공개하고 있죠. 이것도 여수시장이 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여수시의 문제라고요?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여수시에서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부영주택이 2차, 3차를 지을 때 주택 사업 계획서를 냅니다. 이거를 2013년 11월에 여수시장이 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자, 분양 원가나 토지 매입비 이것만 빼고 저희한테 줬습니다. 이거는 뭐냐? 공개가 어렵다는 걸 부영에서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정이 이제 되시는 거군요. 그렇죠. 추정이 된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았는데 그 건축 원가하고 토지 매입비 이 부분만 잘리고 나머지는 다 줬습니다. 사실 그게 궁금한 건데. 그게 궁금한 건데. 예. 예. 그것만 받았으면 됐는데 이거는 여기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수시청에서는 회피를 합니다. 자, 비싸다고 부영이 하면은 여수시에서는 어느 정도 부영에게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여수시청은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압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영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고 있다. 부영은 문제가 없다. 여수시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부영도 민원인, 웅천 부영 2, 3차 주민도 민원인.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수시청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의원님 그 부영에서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는 부영 측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료 공개적인 부분은 여수시의 권한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부영은 당연히 원가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매매를 할 때 이 원가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가격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도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면서 예. 그 물가 가격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예를 들면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하는데 누수에 자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 발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택이나 건축, 건설 부분의 기업들한테는 뭔가 약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 원가 공개는 시민들의 공익보호 차원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부경축은 꼭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의 기업은 사회 공동의 재산, 즉 공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활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면 그 이익만큼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의무 차원에서도 분양가를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 여수시가 꼭 강제력을 발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은 그 법률적인 뒷받침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서민들의 어떤 주거권이 보호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불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부분은 서민 주거 정책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수시 정책, 여수시 행정의 실패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행정의 실패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게 재방송의 성격이 있는 게 이전에 말씀 주신 중림 부영 임의 분양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감정평가가 높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입주민의 추가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법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뭐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여수시는 시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영주택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수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여수시가 즉 여수 시민을 위한 여수시청이냐 부영을 위한 여수시청이냐 즉 부영을 위한 부영시청이냐 이런 시민들의 불만을 듣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보다 더 정확한 분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입주민들이 실제 여수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시민들과 입주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했었다고 봅니다. 여수시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실과 하자 등 민원 자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허가권자로서 여수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의 안정성을 관리 감독을 해줬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좀 이 부실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서민 주택 정책의 행정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대표님 그 1년가량 이제 대책위 활동을 이제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들으셨을 테고 관련된 현황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번 2, 3차 분양 전환을 하면서 예상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영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분양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추정치로는 32평 기준 건설 원가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1660세대 했을 경우 24평, 32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 약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부영주택이. 1660세대를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네. 그럼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로? 약 산정하세요?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억 정도. 네. 그 예상치는 공동 대책위에서 낸 수치입니까? 아니면은 부영주택에서? 부영주택에 저희가 사담으로 그냥 물어보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냐? 그러면 100억이면 되지 않냐? 100억이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도 부영측하고 어느 정도 만나보고 하니까 그 솔직히 100억 정도면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그 정도 투자하면 다 이제 이 상황 오기 전까지 100억만 투자했어도 이 분양률이 이렇게까지 초라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올 일도 없고 생활하자나 이런 공용하자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시청했다가 항의하고 민원하고 부영주택에 항의하고 민원 이렇게 할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로서도 1660세대 이제 여수시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세대 수만 하더라도 한 5천 명 이상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주 의원님 그
부영이 5년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한 2,576억 원 정도? 한 2,600억 원 정도가 채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리고 분양을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가격도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 지원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사업하면서 서민들 상대로 좀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냐. 이거 대기업의 횡포고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부영이 최근 5년간 취한 이익에 대한 통계표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이익이 뭐 최소 몇백억에서 어쩔 때는 천억대도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순수이익이. 예. 그만큼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분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익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은 공공임대주택, 즉 서민주택 정책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서민주택 마련 정책에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이라고 해도 부영은 그에 대한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자금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서민들을 상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다고 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임차인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살면서 목돈을 모아서 5년이나 10년,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정부가 어떤 비용 지출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어떤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주택정책의 일환에서 진행된 것이 공공임대주택인데 이 부분을 부영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부영은 일반 주택기업이 전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기업이라는 서민 주거정책을 지키고 따라야 하고요. 부영은 놀부처럼이 아닌 부영은 사랑으로 기업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운천 부영의 택지 매입 가격이 원가가 2013년도에 평당 55만 6천 원이었고 그리고 조선 가격이 2017년도에 67만 3천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공시지가가 54만 6천 원이었죠. 그때 부영 1, 2, 3차 단지는 2015년도에 입주를 했었고요. 이곳은 도시계획상 지목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매입해서 이곳에 신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 통계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영은 지난 2018년 여름 부양업체 대표가 부영주택에서 150억 원의 비자금을 받아서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흑역사가 발생한 거죠. 이런 흑역사가 발생한 이면에는 어찌 보면은 분양가격의 산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피해가 왜 우리 여수 시민과 입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가? 이거는 이런 피해를 우리 입주민들과 여수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부영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예. 그 주변을 가보면 이제 그 로고라고 해야 되죠. 사랑으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랑으로 부영이라는 이제 이름이 써 있어요.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보면서 살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현수막을 보니까 대책위에서 거신 것 같은데 일 처리를 어영부영하고 있다면 이제 이런 또 어영부영하죠.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악순환인 게 또 이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사를 많이 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참 여수 지역도 많이 올랐어요. 이사 가시는 것도 여의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앞에 포레스트라고 1차, 2차가 생겼습니다. 거기도 임대 아파트입니다. 거기로 가게 됩니다. 다. 임대 아파트가 부영 어떻게 되냐면 기존 헌 아파트는 놔두고 다 새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왜? 5년 뒤에 이 공공임대주택 10년 법상 웅천부영 3차하고 포레스트 1, 2차하고 그 분양 가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여기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포레스트에 새 아파트에 가서 살게 되는데 법상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교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파트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현명하신 분들은 다 이사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주 의원님, 이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분양가가 높아지면요, 뭐 서민분들 주거 안정 저해는 뭐 당연할 거고 여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점점 올라가고 내려갈 기미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물론 지난해 연말부터 3, 4개월 동안 일부 전국적인 추세에서 약간 이제 내려간다고 판단됐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해서 다시금 이건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거 정책의 실패는 저는 그 원인은 지금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 정당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어떤 주택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만들고 그것이 공급자의 이익에 충실한 그런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정책에서 소비자, 서민들의 입장을 이제 옹호하고 지키고자 하는데 이전에 벌어지고 진행됐던 상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이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이미 좀 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민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오해도 좀 있다라는 좀 판단을 가져보고요.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고 지역의 인구 또한 감소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영의 분양가는 인근의 시세 높은 다른 아파트에 비교해서 높은 분양가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서민 정책에 주거 정책에 역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수시의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진입장벽이 아무래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5년 살면은 분양합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좀 있으면 내가 또 낮은 가격에 분양까지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들어간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많죠. 그렇게 많죠. 그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사를 많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부시시공과 하자가 많다 보니까 더 여기서 이제 애착이 안 가는 겁니다. 집에가. 그러니까 남은 사람만 남고 이제 갈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또 올 4월에 이제 애시양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또 이사를 또 대규모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단결이 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사 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이사 갈 건데 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난 이제 그만 신경 쓸래.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또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댈 곳이 있다면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곳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일 것 같아요. 이제 관련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임의 변경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텐데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수시에 촉구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여수시 촉구하는 건 뭐냐면 여수시청에서 조기 분양하기 전에 공공임대 10년주택 우리 웅천 2, 3차 아파트를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공유시설 외부만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은 그 감정평가 금액에서 1원 하나 깎지 않고 그대로 통지를 냅니다. 그리고 여수시청은 절차를 또 무시를 해요. 왜 무시를 하냐? 감정평가 금액서를 부영주택에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수시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법으로는 여수시장이 임차인들에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저희는 부영시청에서 받습니다. 그것도 항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여수시청에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여수시청에서는 이 공공임대주택 10년을 그냥 민원인으로만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신고사항이니까 처리할게. 이것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기도 민원인, 여기도 민원인 하고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중림부영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기 분양하는 당시에 이게 생기지 않았었고 이제서 저희가 얘기하니까 생겼고 자
이 시점에서는 또 부영주택에다가 압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급격하게 가격을 깎아버리면 부영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부영에서는 나 안 할게, 분양 안 할게 하면 이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법상. 이런 부분은 부영에서 어떻게, 여수시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것도 이제 앞으로 10년이 되려면 3년 반이 남았습니다. 예. 3년 반이 남았는데 이때는 부영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때라도 여수시청에서는 이 상황을 해서 3년 반 뒤에는 정확하고 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 의원께서 한 1분 반 정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면서 촉구하실 것은 촉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에도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분명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여수 시민들 그리고 입주민들이 이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요구를 했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행정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분양 전환에 따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 부영 입주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수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고분양가를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됩니다. 즉 서민주택 정책에 반하는 행위는 정말로 중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분양가 분양 전환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감정평가는 처벌받아야 되고요. 부실과 하자 시공에 대한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즉시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혜재 국회의원께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두었습니다. 즉 분양가 상정 방식이나 하자 보수, 이의 제기, 감정평가사에 잘못된 감정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경우 이러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빨리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부영임대주택 입주민들과 내 집 마련에 소중한 꿈을 만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께도 뭐 복받치면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모습을 뵈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세대 내 하자와 공용 하자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영주택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설물 개선 8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유야미야 시간만 계속 끌지만 말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영주택에서는 자 집을 비싸게 팔려면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제대로 된 집이 아닌데 불편하고 힘든데 이 분양가로 살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은 이겁니다. 집은 비싸도 좋으나 제대로 세대 하자 없고 공용하자 없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일 뿐더러 저희는 쾌적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이 마음뿐입니다. 이거를 부영주택에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최대한 조속한 하자와 공용 부분 그리고 시설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남욱 여수 웅천 부영 3차 입주민 대표 주종섭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으로 부영, 사랑 가득한 아파트가 빨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